네, 원장님 오늘 주제는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일본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대개는 이제 뭐 정보도 없고 하니까 유튜브를 보고 대부분이 이제 뭐 상위권 대학에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대학들만 보고 그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유튜브 보면 네. 생각하는 게 무슨 대학 순위라든지 네. 그런 거를 막 내세워서 네, 네.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나쁜 거는 아니죠. 뭐 순위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문과하고 이과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립대는 거의 이과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동경대나 교토대학은 조금 제외로 하고요. 네. 그거 외에는 이과 중심이 국립대라고 보시면 되고, 문과 중심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이오, 와세다, 조치 네. 이렇게 됐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국립대에 히토츠바시가 있지 않느냐. 네. 히토츠바시는 어떻게 보면 단과대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학교는 굉장히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데, 과연 일본 대학 순위라는 것 자체가 네. 그게 외국인들 유학생들한테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대학 순위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잡지도 많이 나오고 서적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과연 유학생들한테 그게 적용이 돼서 그 부분이 유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봐요. 물론 동경대 들어가면 대단한 거죠. 그죠? 능력자고 그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교토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정시, 일명 우리가 이재유 시험 봐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고요. 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국비 유학생, 문부성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봐서 동경대 그렇게 들어가는 예는 솔직히 그다지 많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따졌을 때는 그것도 대부분 문과가 아니라 거의 다 이과 중심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대학 순위가 어쨌든 일본의 대학도 몇 개인 줄 아십니까? 720개예요. 4년제 대학이 720개입니다. 720개의 대학이 있어요. 720개의 대학을 갖다 순서대로 한다? 과연 그게 굳이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외국 유학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기 시골에 있는 대학인데 대학 순위가 꽤 높아요. 그러면 시골로 가시겠습니까? 일본에 있는 지방으로? 저는 반대거든요. 유학생이 지방 가서 뭐 하겠다고요? 문과 학생들이라면 더더욱요. 문과 학생들이라면, 이과 학생들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산과 들과 밭을 벗삼아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딴 생각 없이 하면 좋겠지만, 문과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일본에서 순위가 상당히 높은 대학인데 지방대다. 거기 가서 여기도 보통 학원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이 대학이 일본 내에서 순위의 몇째 대학인데 여기 가도 성공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싶으면요, 대도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대도시. 물론 대도시의 뜻이 없다. 가십시오. 저도 그건 말리지 않아요. 본인이 가겠다는데 일본의 적막한 그 풍경과 그런 걸 느껴보고 싶어서 대학에 가고 싶다. 시골을 느끼고 싶다.
당연히 가야겠죠. 그렇지만 꿈과 희망이 있다 그러면 역시 대도시에서 대도시의 그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본인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일본 유학의 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 순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죄송하지만 뭐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지방대 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본까지 가서 지방대 가면 좋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네. 일본까지 가서 지방대 가서 지방대 출신이긴 해도 난 지방대 여기 나왔는데 이게 일본에서 몇 위야. 과연 그게 의미 있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특별한가요 그게? 지방대에서 높은 대학은 일본도 지방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자체에 쓸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방 지자체. 거기 대학 나오면 그 지방 지자체에서 그 학생이 특채로 돼서 취업이 쉽게 될 수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과연 그게 될까? 라는 부분은 솔직히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 대학 순위 그건 별 의미는 없고 다만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동경내 내지는 오사카내 내지는 동경 외곽으로 따지면은 관동 지방이죠. 요코하마를 비롯해서 그쪽 지역을 포함한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들에서 다니면서 세상도 같이 봐야 돼요. 그렇게 막 공부만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막 공부로 승부 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럴 것 같으면 한국에서 공부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유학생 특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실은 이재유 시험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시험이냐고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대단한 시험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재유 시험 별것도 아니에요. 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건방져 보이는데 가르친 선생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일본어 부분도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 실력을 가지고서 일본에서 뭐 내노라한 대학에 들어갔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세상 돌아가는 일본의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와 거기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 다음에 머리 좋은 아이들과 사귀면서 세상 이치를 깨달으면서 일본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유학을 가는 거지 거기에 가서 뭐 내가 공부로 승부할 거야 한국에서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본어 잘해도 제가 아무리 일본어를 잘해도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만큼 잘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진짜 국룰입니다. 국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따졌을 땐 저는 무조건 수도권 중심, 시내 중심에 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24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제가 다 우겼어요. 웬만하면 지방대 가지 말자. 시내 가자, 시내. 시내에 있는 대학 가도 니네들이 거기에서 뭐 대기업을 합격을 해도 합격하면 시내에서 뭐 일 시키는 줄 아니 그거 아니다. 3년 4년 동안은 저 지방으로 아주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갖은 체험 다 시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방 체험 미리 할 필요 없이 역시 공부는 시내에서 하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뭐 대학을 굳이 이제 학생들이 선택한다 그러면 꼭 네임밸류를 볼 게 아니라 말하자면 뭐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나요? 물론 네임밸류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면은 이 유튜브 어그로 끌 때 뭐 게이오, 와세다 뭐 어떻게 하면 학교
여기 이재유 시험 보는 사람이 한 번 시험 볼 때 6월과 11월 때 시험 보는 사람이 한 24,000명 정도 네. 되거든요. 24,000명 중에 개요 와세다에 몇 명 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 이재유 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게 고등학교에서 한국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여러분들 이재유로 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다들 와세다 개요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25,000명일 이재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와세다 가려면요 개요 가려면 토플 안정권 한 90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90 맞을 수 있습니까? 탁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90 맞을 수 있냐고요. 90점 맞을 정도면요 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토플 90점이면은 한국 대학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토플 90 이상만 90이 합격된다는 게 아니에요. 90 이상을 넘어야 그나마 원서 넣고 한번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장님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을 많이 시켜서 영어를 잘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다른 과목 뭐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약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영어 점수는 엄청 높은데 나머지가 잘 안 돼서 학생들은 어떡하죠? 그 부분은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살다 왔다. 네. 미국에서 살다 오면 깔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애가 망난이다. 공부 안 한 애다. 못 가는 거죠,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거든요. 그냥 순수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캐나다나 호주나 필리핀이나 네덜란드나 뭐 그런 데 가서 영어를 갖다 1, 2년 갔다 왔다든가 그러면 그 아이들은 조금 영어 실력들이 조금 뒷받침도 되고 공부에 또 관심 있고 부모님이 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원어민 수업을 받고 한 애들 그러면서 그거 플러스 여러 가지 공부를 시켰다 네. 하면은 우선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은 우선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영어만 잘해도 가는데 명문대 몇 군데는 있어요. 저희 학생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와세다 개요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수학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어가 잘해야 돼요. 일본어 잘해야 돼요. 일본어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이 없으면은 뽑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어그로를 끄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저는 우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본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다들 오면은 상담 오면 뭐 와세다 개요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저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영어 그래 어느 정도 공부했니? 그럼 학교에서 영어 3등급 그 정도 받았어. 학교 꼭 필요 없어. 그런 건 필요 없고 토플 봐봤니? 아니요. 그럼 토플 한번 봐보고 와라. 저는 그렇게 해요. 왜? 보고 오면 안 되는 거 뻔히 알거든요. 안 되는 거 뻔히 알. 토플이 그렇게 쉽게 점수 올라가는 점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도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수학에 대해 염증을 느끼지 않은 학생들이 와야 돼요. 그래야 수학을 가르치는 그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올라가는 걸 보고 선생님도 힘이 나거든요. 일본어? 그쵸. 일본어는 일찌감치 오면은 성적은 올릴 수는 있어요. 진짜 100에 1명 정도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웬만하면,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오면은, 웬만한 학생이면은,
진짜 거의 찍어줍니다. 거의 만점 가까이 찍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실했을 때의 이야기죠. 그렇죠. 뭐든지 성실해야 돼요. 그렇죠. 고1, 고2, 고3을 거치면서 고3 6월 이재유 시험 볼 때까지 중간에 놀고 팽팽 빠지고 그걸 학원에다가 뭐라고 하면 또 안 되죠. 그렇죠. 꾸준함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과 같으면 종합 과목 시사에 관심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야기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하여튼 뭐 개요 와세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네임밸류만 보고 그 벌떼처럼 꿀 있는 벌통에 그냥 벌떼처럼 몰려드는 그런 거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요. 본인의 능력을 한번 가늠해 보시고 대학교를 보십시오. 저는 굳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대학이 개이오, 와세다, 조치라고 생각하면 일찌감치 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나 일본 진짜 잘해, 영어는 잘 못해, 하지만 대학교 가면 필수니까 영어도 물론 공부의 기본은 갖춰야겠죠. 그렇지만 영어 점수가 안 들어가는 대학,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면 좋죠. 근데 수학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종합 과목을 잘하거나 둘 중에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잘 선택을 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도 꽤 있어요. 수학과 일본어, 수학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일본어, 종합 과목 이렇게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종합 과목 진짜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일본어, 수학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